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투자부터 관리까지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승혁 회계사입니다. 네. 미국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부동산일 수도 있고 네. 금융자산일 수도 있고 보고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보고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IRS에 보고한다거나 아니면 미 재무부에 보고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소득 외에도 금융계좌나 금융재산, 네네. 그다음에 미국 법인에 대한 것들은 이제 신고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신고를 이제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재산을 자꾸 은닉하고 그렇죠. 탈세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방지하겠다. 미리미리 투명하게 이렇게 파일링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취지고요. 이런 보고가 사실 세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내 재산이 얼마가 있어요 라고 보고하는 거지 그 재산을 보고했더니 그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벌가금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 써서 챙겨야 될 부분의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게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텍스적인 측면에서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고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라리 신고를 하시고 어차피 거기에 대한 텍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시는 거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시고 빨리 발 뻗고 편히 주무시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컨대 부동산은 이제 대상이 아닌데 금융 계좌 신고를 했다. 네네.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과세 대상이지 전체 계좌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금융재산도 마치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서 받은 배당 혹은 주식을 팔아서 처분된 이익 이런 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요. 신고 당시부터 세금을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신고를 해놔야 페널티에서 좀 벗어나니까 좀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 돈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에 이 세금을 뭐 내는 걸로 스트레스 이런 걸로 맞습니다. 신고를 잘못해서 이게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행복 지수를 더 올리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발 편히 뻗고 주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임승혁 회계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회계사님, 그 소득 외에 어떤 것들을 또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될까요?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외 계좌 신고가 있고요. 네네. 해외 금융재산 신고가 있고 해외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한 신고가 있고 해외 네네. 파트너십에 대한 신고가 있고 또는 뭐 해외에서 이렇게 증여받은 뭐 신고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려 보면 해외 금융계좌 보고는 저희 F바라고 늘 많이 알려져 있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뭐 거주자가 연중 그 최고 잔액들을 합계해 가지고 만불에 넣으면 이거를 이제 미국 재무부에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신고를 하지 않아서 뭐 고의적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최대 벌금이 만불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잘 챙겨야 되고 악의적으로 이거를 누락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누락한 금액의 50%까지도 페널티가 물리니까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중 최고 잔액이 만불이니까 단 하루라도 만불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되네요. 12월 31일 날 제가 한국에서 돈을 다 빼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왔어요. 나는 클리어해. 한국에 잔액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예전에 그 연중에는 있었잖아요. 만불이 넘었으면 그거는 신고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모르지만 올해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자산 중에서 이제 금융재산 보고가 있는데 저희가 백카 룰에 따라서 이제 보고를 한다라고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에 체류하는지 아니면 그 아까 그 5개 그 텍스 리턴 파일 유형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예컨대 이제 한국에 계시다. 그리고 이제 싱글로 보고를 하셨다 그러면 연말에 금융재산이 금융 계좌에 있는 것도 금융재산이고 뭐 론을 해준 것도 금융재산이고 예컨대 주식도 금융재산이고 이런 금융재산을 다 합쳐가지고 연말에 20만 불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연중에 30만 불을 초과하면 이제 보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부 합산과세의 경우에는 연말에 40만 불, 연중에 60만 불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사는 게 아니고 이 미국 내에서 산다 그러면 이 기준이 5만 불, 뭐 10만 5천 불 이렇게 되게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에 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 그러면 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챙길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법인 보고라는 게 있는데요. 폼 5471인데 예컨대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아니면
10% 이상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처분해서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거나 내지는 아예 그 50% 이상 뭐 보유한 법인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보고 대상에 이렇게 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그 회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보고해야 된다. 제출하지 않은 한 건당 10,000불이거든요. 아휴, 크네요. 네. 네네. 그냥 조그만 회사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회사. 자본금이 뭐 1,000,000원짜리. 네네네. 근데 보고 안 하면 자본금이 다 날아갈 10,000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잘 챙기셔야 돼요. 네네네. 해외 파트너십도 이제 지분율이 이제 50% 초과를 하게 되면 보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외국인으로부터 이제 해외 재산을 증여받았다. 네네. 내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영주권자인데 아버님은 한국에 가세요. 네네. 내가 그 한국에 있는 이 건물을 너한테 증여해 주겠노라. 그래서 증여를 해주면 이게 이제 보고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한다고 미국에서 증여세를 내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네네. 보고만 하면 돼요. 보고만 그냥. 네네. 물론 나중에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네네.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목적으로 보고하는 건 한데 이 보고를 했다 해서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나 증여세를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으로부터 10만 불 이상 이런 재산을 받으면 보고 의무가 있다. 네네. 세금 없이 보고만 하시면 된다. 안 하면 최대 25%. 아, 안 하면 월마다 5%씩 이렇게 늘거든요. 네네네. 예컨대 뭐 1억 원 5%하면 25% 벌써 2,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 부과가 되고 이건 정말 계속 걱정하세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잘 챙기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음. 예를 제가 한번 좀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 이제 부동산을 팔아서 미국 부동산을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해서 네네. 한국 부동산을 이제 팔았어요. 네. 그럼 어떤 신고를 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챙겨봐야 되잖아요. 아, 내가 벌었지 돈을 그 소득세 신고해야죠. 한국에도 하고 미국에도 해야 돼.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하세요. 근데 이 돈이 한국의 계좌로 보통 받잖아요. 미국 계좌로 이렇게 뭐 매수하는 사람이 막 바로 싸주는 경우는 거의 그렇죠. 없거든요. 한국 계좌로 받았으니까 한국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일 수 있고요. 뭐 부동산에 몇 억씩 하니까요. 그거 당연히 그 10,000불 이상 넘을 거라고. 그거 이제 F바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쵸. 해외 금융계좌 신고도 해야 되죠. 미국에 살고 계시면 왜 5만 불, 7만 5천 불 적용이니까 당연히 다 넘는다고요. 포함이 되겠대. 이런 거를 이제 놓치시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뿐만 아니라 금융계좌, 금융재산에 대한 신고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반대로 이제 미국 부동산을 또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에 계신 분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시면 이제 한국의 거주자,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비거주자고요. 네네. 비거주자는 이제 미국에서 발생한 미국 원천 소득만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데 모든 나라가 영토를 포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임대한 소득은 네네. 그 부동산 소재지가 원천 지국이거든요. 어디에 소재를 하고 그렇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미국 부동산을 팔아서 또는 임대해서 이제 소득을 얻으면 미국에 먼저 신고를 그렇죠. 해야 되고요. 네. 다시 한국에서는 거주자니까 또 월드와이드 인컴을 한국에 신고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를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외국 납부세 공제를 해달라고 신청서에 넣어야 되죠, 함께. 그렇죠. 그것도 빼먹으면 그 눈물 완금이 안 나와요. 그죠? 그렇게 된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 취득하면 무슨 뭐 해외 부동산 취득 보유 투자 운영 명세서라는 걸 한국에 내야 되는 네네.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것도 세금을 내는 건 아닌데 그걸 빼먹으면 또 페널티가 만만치 않아요. 네네.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페널티를 먹이니까 그것도 이제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 한국 부동산을 뭐 양도했더라. 그러면은 똑같은 거죠.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뭐 임대소득에 대한 거 한국에 신고하고 미국에 신고하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계좌로 들어온 돈 때문에 금융계좌, 금융재산 신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꼭 챙기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한국에 세금을 냈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것들이 또 있는데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중요한- 갔으니까 나는 끝났어. 네. 워낙 한국 세율이 높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안 챙기시거든요. 말씀드렸지만 페더럴 인컴 텍스에서는 포린 텍스 크레딧이 가능하다. 한도도 있다. 그다음에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 텍스 투자 소득이거든요. 대부분 네네네. 그거에 대해 과세되는 거는 포린 텍스 크레딧이 적용 안 된다. 스테이트 인컴 텍스에서는 포린 텍스 크레딧 적용 안 된다. 그래서 꼭 챙겨서 이 한국과 미국을 연계해서 플랜도 짜고 이행을 했을 때 파일링도 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하셨죠? 네, 그랬었죠. 내꿀. 네. 오늘 정말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네오집스 꿀팁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자, 해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들은 많이 알려져서 잘 알고 네네. 계십니다. 그런데 해외 금융계좌, 해외 금융자산 신고 꼭 놓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이제 F바, 그 다음에 페카. 네, 이 맞습니다. 두 가지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임승혁 회계사님하고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미국의 세금 보고 또 한국의 세금 보고 A부터 Z까지 지금 다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금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핵심만 콕콕 또 이제 절세 부분 대해서도 또 콕콕 집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좀 저희 자주 방문해 주셔서 좋은 팁들 저희 시청자분들께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게스트로 불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럼요. 뭐 불러주시면 뭐 저는 영광일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뭐 짧은 시간에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뭐 이메일로 주시거나 이러면 제가 그걸 답변 드려서 이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딜 가든지 간에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금을 정말 좀 찝찝해요. 몰라서 찝찝할 수도 있고 내가 모르고 그냥 좀 세금을 이제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부분, 그러니까 어딜 가도 세금하고는 저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하고 그런 원리를 알면서 저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테크로 가는 지름길 저희 네오집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릭 임승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